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즌이 끝난 지가 벌써 2달이 지났고요. 이제는 각 팀들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선수들을 보강하는 데 상당한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또 정보를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세 번째 영상은 10위에서 12위, 다시 말해서 잔류를 성공한 수원 삼성, 그리고 승격에 성공한 대전과 광주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실 원래는 이전 영상이 있었던 26일 새벽에 이 세 구단들을 모두 만들어 놨었는데요. 지금 대전과 광주 그리고 수원FC의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서 이번 영상 수원 삼성의 경우에는 26일 새벽 버전으로 올라가겠지만 대전과 광주의 경우에는 26일 밤 기준으로 나왔던 이적설이나 오피셜 등 단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팀은 먼저 대전인데요. 대전은 출전 시간 기준 22인 엔트리가 아니라 21인 엔트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현식 선수의 존재인데요. 차차 보면서 왜 그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시겠고요. 키퍼 자리에는 이창근과 이준서가 주로 출전을 했습니다. 이창근의 경우에는 2880분을 소화하면서 주전급 골키퍼로서의 위치를 다시금 다 잡았고요. 이준서 선수는 이창근이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동안 이창근의 빈자리를 충분히 잘 메워줬습니다. 윙백의 경우에는 서영재, 이종현, 민준영, 이현식이 출전을 했는데요. 이현식의 별표가 쳐져 있죠. 중앙 미드필더인 이현식은 오른쪽 윙백으로 시즌 후반에 나오는 빈도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센터백의 경우에는 조유민, 김민덕, 김재우, 변준수, 권한진이 센터백 라인을 소화했는데요. 조유민과 김민덕이 주전 센터백으로 나온 가운데 그 하나의 빈자리를 김재우, 변준수, 권한진이 번갈아 가면서 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올라와서 중앙 미드필더 이진현, 임덕근, 임은수, 주세종, 이현식이 또 나왔는데요. 주세종은 여름에 영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373분 꽤 많은 시간을 소화하면서 이후에 들어왔음에도 대전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도 있는 그런 출전 시간을 가져갔습니다. 이선 측면 레오나르도, 마사, 김인균, 김승섭이 뛰어줬는데요. 레안드로 선수가 주전급이었던 가운데 그 다음에 마사 선수가 2000분에 육박하는 출전 시간을 가져갔고요. 김인균과 김승섭이 그 뒤를 이어서 출전 시간을 가져가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톱은 공민현 선수와 윌리안 선수가 출전 시간을 1467분 그리고 1266분으로 각각 양분해서 가져갔습니다. 이 스쿼드에서 아웃이 됐던 건 다음에 선수들과 같은데요. 김재우 선수는 입대를 하게 됐고 주세종 선수는 임대 만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권한진 선수는 오재석 선수와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팀을 떠나게 됐고요. 이진현과 김승섭은 완전 이적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김승섭의 경우에는 제주, 이진현의 경우에는 해외 이적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한 포인트를 보면 역시 세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부에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인 센터백 라인입니다. 지금 센터백 라인 남은 선수가 조유민, 김민덕, 변준수인데요. 이 3명의 선수만으로는 한 시즌 버틸 수가 없고 특히 백스리를 사용하는 대전 하나의 입장에서는 이 3명의 선수 이외에 2명 정도는 적어도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보강을 할 때에도 과연 이 선수들이 일부에서 버틸 수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톱 자원에서 뎁스가 좀 안타까운데요. 윌리안을 이선 측면으로 본다면 현재 남은 톱 자원은 공민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B팀에서 찾아야 되는데 B팀에서 바로 올리기에 K리그1은 조금 높은 무대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전에 완벽하게 찾지 못했던 우측 윙백 자리가 필요한데요. 이현식이 우측 측면으로 돌아야 했던 2022년과는 반대로 오재석이 합류할 수도 있는 이 포인트 어떤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메우게 될지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 명단을 보면요. 트레이드로 오재석을 들여왔고 유강현을 완전 영입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오재석은 고난진과의 트레이드가 거의 거피줄이 됐고요. 유강현 역시 단독 보도가 뜨면서 대전 하나시티즌으로의 이적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2명의 선수가 들어온다면 대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상당히 궁금해지고 중앙에도 보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세종 선수를 다시 한번 데려올 수가 있겠고요. 대전 하나시티즌 이 대전 하나시티즌의 모기업인 하나은행의 베트남 진출을 위해서는 베트남 선수를 사서 데려오는 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서 우리가 영국을 알게 됐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처럼 한국을 알게 되기 위해서는 호안득 선수를 데려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호언 등의 영입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비진 보강이 있는데요. 박병현 선수는 거의 거피셜이고 김현우 선수 역시 거피셜에 준하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심상민 선수의 경우에는 거피셜인지 아닌지는 살짝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이 정도가 대전 RC티즌이 인 명단 뭐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강 포인트를 보면 오재석의 영입으로 우측은 상당히 탄탄해졌습니다. 이현식이 굳이 우측으로 돌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측은 어느 정도 탄탄해진 상황인데요. 이제는 좌측입니다. 서영재와의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 심상민과의 계약을 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전 하나시티즌의 프런트들이 좀 고려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센터백 라인 아직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대전이라는 구단에 대한 기대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센터백 라인 뎁스는 살짝 아쉽게 느껴지거든요. 조금은 더 발전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중앙에서 경험을 더해줄 선수들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세종의 영입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이 점을 온전히 메우는 데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주세종을 제대로 영입하지 못한다면 중원에서 이진현을 잡지 못할 경우에 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점은 대전 시티즌의 프런트들이 또 생각을 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시점 베스트 11을 살펴보면요. 키퍼는 이창근, 백스리에는 박병현, 조유민, 김민덕, 윙백에는 심상민과 오재석, 중원에는 임덕근과 이현식, 그 윙에는 레안드로, 윌리안이고요. 톱에는 유강현입니다. 이 스쿼드의 가치는 585만 유로, 79.4억의 가치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유강현이 합류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제가 이 영상 26일 새벽에 만들었을 때에는 이 유강현 자리에 공민현이 있었는데 유강현이 오면서 한층 더 뎁스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대전입니다. 자, 그러면 대전은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광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2022년 출전 시간 기준 22인 엔트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키퍼는 김경민과 이준이었는데요. 김경민이 3060분으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한 가운데 세컨 키퍼였던 이준은 630분 정도를 소화해줬습니다. 윙백의 경우에는 두현석, 이으뜸, 이상기, 이민기가 뛰었는데요. 두현석과 이으뜸은 모두 2500분 이하의 출전 시간을 가져가면서 거의 주전급으로서의 활약을 해줬고 이상기와 이민기의 경우에도 1500분대의 출전 시간을 소화하면서 백업으로서의 준주전 선수로서의 역할을 다해줬습니다. 센터백의 경우에는 안형규, 박한빈이 주전으로 나선 상태에서 김재봉, 김현훈, 아론 이 3명의 선수가 준준원급 센터백으로 이 선수들과 함께 화합을 맞추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고요. 김승우 선수도 512분을 뛰면서 어느 정도 뎁스를 채우는 데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위에 중앙 미드필더를 보면 정호현, 이순민 선수가 주전인 상황에서 김종우와 이희균도 좀 출전 시간을 가져갔고요. 윙포워드는 헤이스가 주전인 상황에서 엄지성, 하승훈, 마이키 선수가 출전 시간을 좀 소화를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톱의 경우에는 허율과 산드로가 1342분과 1266분으로 각각 출전 시간 가져가 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9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헤이스의 이적이 유력한 상황이고 행선지는 제주네드로 보이죠. 그리고 계약 만료 이적이 많을 예정입니다. 김현훈도 떠날 것으로 보이고 수원FC로 떠날 예정이죠. 그리고 이한샘이나 이런 선수들의 이적이 좀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요. 마이키 선수는 완전 이적을 했습니다. 그러한 스쿼드에서 부족한 포인트를 보자면 첫 번째는 주전 센터백이 탄탄하긴 한데 약간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 선수들이 K리그 1에서 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K리그 2에서는 분명 탄탄한 라인이었지만 이 선수들 K리그 1에서도 장담할 수 있을지는 살짝 미지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준주전급 선수가 한 명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주전급 윙어인 헤이스와 마이키의 이적으로 이 자리에 빈자리가 생긴다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센 측면에서의 주전급 선수 영입 2명 정도는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윙백 혹은 키퍼에서의 무게감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선수들 역시 K리그 1에서 통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시즌을 치러가면서 확인을 해보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미리 보강을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 명단을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센터백 티모 레쉐르트 선수를 데려오게 됐고요. 이선 웨인 윙어 야시르 아사니 선수와 토마스 베디넬리 선수 영입이 눈앞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측면 자원 이선 윙백과 이선 측면에 볼 수 있는 신창무 선수를 영입을 해냈습니다. 이 보강 포인트를 보면 이 정도 센터백이라면 백4 구상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 나쁘지 않은데요.
안영규, 박한빈, 아론, 레셰르트 이 4명의 선수들이 보여줄 수 있는 백4에서의 능력이 꽤 기대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박한빈을 좀 더 위쪽으로 올려서 기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정효 감독 축구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정효 감독이 전술로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박한빈을 올려서 기용한다면 중앙 미드필더에서의 보강이 약간은 덜한 것을 메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정효 감독이 레시에르트를 데려오면서 박한빈을 올리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안영규, 레시에르트, 아론이 백3 조합을 만들고 박한빈 선수를 위에 올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윙백 혹은 키퍼, 아직은 미지수인데요. 신창무를 데려오기는 했지만 윙백에서 아주 완벽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선수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K리그1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선수들을 보면 3-4-3 이렇게 나오는데요. 총액 495만 유로짜리 스쿼드, 김경민 키퍼, 백스리에는 안영규, 레시르트, 아론, 윙백에는 이으뜸과 두현석, 중미에는 박한빈과 이순민, 윙포드에는 엄지성과 아싸니, 톱에는 허율입니다. 이 선수들 젊고 좋은 선수들도 많고 베테랑도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요. 과연 광주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광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마지막 수원인데요. 수원은 다음과 같이 22인 엔트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양현모 키퍼가 3638분으로 길고 길었던 수원의 골키퍼 양분 체제를 끝낸 가운데 풀백 끝자리에는 이기재가 주전으로 우측 풀백에는 김태환과 장호익이 좀 출전 시간을 양분해 갔고요. 센터백은 불트위스 민상기가 주전 조합이었지만 불트위스 고명석으로 주전 조합이 바뀌게 됐고 그 과정에서 불트위스는 계속해서 자리를 지켰지만 민상기에서 고명석으로 또 출전 시간은 약간 이전이 됐습니다. 중앙에는 사리치, 이종성, 강현묵, 한석종이 각각 출전 시간을 가져갔는데요. 사리치가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갔지만 이종성이 중반에 합류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종성이 중앙 미드필더에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윙포드 같은 경우에는 정승원, 전진우, 류승우 많아 보였는데요. 역시 정승원 선수는 중원과 윙포드를 오가면서 많은 활약을 해줬고 마나부의 경우에도 중반부에 합류해서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했다는 점에서 마나부 역시 수원의 잔류에 큰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톱에는 오현규, 안병준, 그로닝, 김건희였는데요. 그로닝과 김건희는 이적을 했고 안병준은 이적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현규가 중심을 좀 많이 지켜줬죠. 개인적으로는 오현규가 시즌 시작 전에는 3번째 스트라이커였는데 마지막에는 국가대표까지 갈 정도로 큰 공격수가 됐다는 점에서 이 톱들의 부진은 수원에게도 위기고 오현규에게도 나름의 위기였겠지만 오현규가 그걸 또 잘 살려내면서 수원에게는 다시금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스쿼드에서 아웃을 보면 강현묵이 입대를 하게 됐고요. 웨인 이적, 사리치와 마나부가 이적을 하게 됐고 노동건, 박형진, 장호익, 한석종 등 여러 선수들 이제 계약 만료로 완전 이적을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한석종은 계약 만료가 아닌데도 이적을 하고 장호익도 그렇네요. 이 스쿼드에서 부족한 포인트를 보면 역시 수원치고는 아쉽게 느껴지는 센터백 뎁스인데요. 수원이 원하는 게 파이널 A 내지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면 이건 살짝 아쉽긴 한데 본인들이 보강하고 싶지 않다면 굳이 보강할 필요는 없는 그런 라인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투톱을 만약에 계속해서 사용할 거라면 톱에서의 뎁스 보강은 필수적입니다. 오현규와 안병준이 있지만 세 번째 스트라이커는 없는 이 상황에 어떤 선수들을 톱으로 좀 넣을지 궁금해지고요. 중앙 미드필더 자리의 뎁스도 살짝 미약합니다. 강현묵, 한석종 이 선수들이 이적 혹은 이적 예정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이적 예정으로 보이는데 이 선수들의 빈자리도 어떻게 메워줄지가 좀 부족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인 명단 보면 고승범이 전역을 했습니다. 가장 큰 복귀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선자원, 김경준과 아코스트 역시 영입이 상당히 유력해진 상황이고요. 이기재와의 재계약은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기재는 2025년까지 재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새벽이라 많이 꼬이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강 포인트를 보면 수정너주, 수원이 정리한다. 너희들 주워가. 수원이 이번 시즌 잉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을 다수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주전급으로 뛰었다고 해도 잉여 자원이라고 생각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모습인데 과연 이 선수들을 주워가는 팀은 또 어떨지, 수원은 이 정리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을지, 이런 점들이 수원 삼성의 차기 시즌에 상당히 중요한 측면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 같고요. 투톱보다는 원톱을 구상하는 느낌이긴 합니다. 오현규가 나갔을 때 외국인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물론 뭐 오현규가 있는 상황에서도 외국인을 데려온다면 뭐 투톱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 톱 체제를 유지한다면 원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중원 주전은 나쁘지 않은데요. 원톱이라면 4-3-3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쓰리미들이 이종성, 고승범, 정승원이라면 상당히 위협적인 중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선수를 기준으로 4-3-3 베스트 11을 짜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양현무 키퍼, 백포에는 이기재, 불투이스, 고명석, 김태환, 중원에는 정승원, 이종성, 고승범, 윗선에는 김경중, 오현규, 아코스트입니다. 뭐 이 정도 라인업이라면 파이널 A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될 만큼 좋은 라인업이고요. 그에 맞게 665만 유로, 총액 90.2억 원의 가치를 기록하는 스쿼드를 만들어낸 수원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 정도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뭐 목 상태나 이런 거나 여러분들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또 발음이 새거나 이럴 수 있었다는 점 상당히 좀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7위에서 9위편까지 끝내면서 영상의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이번 10에서 12편 영상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